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요일 5월 30 이에요. 편안하게 앉아서 명상을 시작하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엉덩이랑 발바닥, 벽에 기댈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벽에 편안하게 등을 기대고, 그러면서도 엉덩이에서부터 척추 정수리까지 길어지는 방향은 의식해 볼게요. 지금의 몸을 살피면서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생각 없이 이미 지금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도 이미 지금 여기를 알아차리고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생각의 이야기들을 따라갈 때 완전히 고요하고 평화로웠던 지금 여기가 충분하지 않고 부족한, 완벽하지 않은 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려 봅니다. 미래에 대해 기대할 때, 나에 대해 요구할 때, 과거에 대해 후회할 때, 그 생각들을 따라갈 때 지금 여기에 충분함과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걸 알아차려 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없다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떠드는 생각이 없이 오직 지금 여기를 바라보면 어떻게 느껴지는지도 마음을 살펴볼게요. 부족하다는 생각, 완벽하지 않다는 생각, 잘해야 한다는 생각,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 실패하면 안 된다는 생각, 울면 안 된다는 생각, 화나면 안 된다는 생각, 긴장하면 안 된다는 생각. 이 모든 생각들이 없다면 지금 여기가 어떻게 경험될까요? 우리는 분명 그 생각들이 없이도 지금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 여기에 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수많은 생각이 아니라 삶 자체입니다. 나는 그 많은 생각이 아니라 이미 사라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삶 자체입니다.
이것에 대한 탐구, 이것에 대한 발견을 계속해서 해 나가 볼게요. 나는 생각이 아니라 이미 직접적으로 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생각 때문이 아니라 나는 그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성격, 이름, 성별, 어떠한 개념, 어떠한 생각 없이도 나는 언제나 나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나를 바라볼 때, 하나의 개념으로 나를 정의 내릴 때, 나는 나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 드러나는 일부분의 모양, 형태, 개성일 뿐입니다. 그 생각 없이 그저 나를 느낄 때,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어떤 생각이나 느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서 내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에서 알아차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생각을 쉬고도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떠오르는 생각들을 바라봅니다. 나는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는 의식입니다. 떠오르는 생각들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들을 알아차리는 알아차림입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그저 알아차려 봅니다. 그리고 생각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이 생각의 연속을 그저 바라봅니다. 생각 속이 아니라 생각 바깥에서 그 모든 생각들을 알아차려 볼게요.
어떤 생각들이 떠올라도 다 괜찮습니다. 그 떠오르는 생각들이 지나가는 구름처럼 흐르고 흘러갔다가 사라지고 떠올랐다가 사라집니다. 그 떠오르는 생각들에 내가 집중하고 몰입할 때 더 많은 힘이 흘러 들어갑니다. 생각에 에너지를 흘려보내던 것을 멈추고 생각은 그저 알아차릴 때
그리고 그 모든 생각을 믿어야 하거나 그 생각을 위해서 나를 끼워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아차려 봅니다. 그 생각이 없다면 나는 누구일까요? 그 생각이 없다면 나는 무엇일까요? 호흡을 충분히 마시고 내쉬고
한 호흡을 충분히 마시고 길게 비웁니다. 천천히 눈을 뜨면서 눈앞에 보이는 장면 있는 그대로 눈에 들어오는 그대로를 인식합니다.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판단, 평가, 이름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 눈앞에 경험되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꼼지락, 고개를 천천히 회전하면서 오른쪽, 왼쪽, 양손 깍지 끼면서 천장으로 길게 뻗어줄게요. 깍지 낀 손을 머리 뒤로 가져가면서 내쉴 때 팔꿈치를 모으고 시선 뱉고 등 길게 뒷목도 길어집니다. 정면으로 마시고 내쉴 때 등을 동그랗게 정면으로 돌아오고 다시 한번 천장으로 길게 뻗어서 오른쪽 왼쪽 가볍게 몸 움직여줘요. 손을 풀어줄게요. 어떠셨어요? 오늘은 이 문장을 먼저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미 받았다고 믿으라. 이 말씀은 즉각적인 현재를 가리킵니다. 모든 것은 지금 존재합니다. 사실 명상이란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지금 알아내는 것입니다.
잠시 후가 아닌 바로 지금 말입니다. 명상이 마음을 구성하는 것을, 지금 여기를 구성하는 것을 알아내는 일이라는 설명이 있는데요. 명상이 처음 접근할 때 생각을 안 하는, 생각을 비우는, 또 생각을 멈추는 연습이라고 알고 처음에 시작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랬고요. 그렇게 접근했을 때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생각은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 또 생각을 멈출 수 없다는 거, 생각은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거. 그래서 명상이 실패한 느낌이나 어려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 그렇게 내가 이 생각들, 평소에는 의식하지 않았던 생각들을 의식하게 되면서 이제 그 이후에는 그 생각들이 계속 의식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고 '와, 명상을 했는데 왜 더 복잡하지? 더 혼란스럽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명상에 효과가 없다거나 뭐 어렵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을 하면서 계속 길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이 생각들을 의식할 수 있게 된 것을 바꿀 수 없거든요. 한 번 알면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젓가락질을 못하는 게 불가능하듯이 음 이미 알게 된 것들, 정말 그 시선이 변한 거거든요. 삶을 경험하는 어떤 무언가가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사이에 정말 중요한 무언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원래대로 경험할 수 없어요. 원래대로 이제 못할 예전처럼 못할 수 없는. 그래서 사실은 자꾸만 해야만 하게 되는 어떤 흐름도 있죠. 알게 됐으니까 자꾸만 하게 되는 그 흐름 안에서 저도 그 처음에 '생각을 비워야겠다.' 뭐 '생각을 없애야겠다.' 또 '이 복잡한 상황에서 고통을 느끼고 싶지 않다. 괴롭고 싶지 않다. 그래서 바꾸고 싶다.' 처음에 이것에서 시작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흐름을 따라서 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이미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어.' 그럼 자전거를 못 타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그 흐름을 따라 계속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명상을 한다는 걸 결국엔 알게 된 게 뭐냐면 생각을 비우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끝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 계속 어떤 생각이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을 해석하고 있는 그 생각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그래서 명상의 정의를 찾아보면 오히려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엔 사실 생각하는 행위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전에는 생각에 우리가 끌려가고 있었고 당장 내일 할 일이 생각나면 갑자기 급해지는 것처럼 그 생각에 완전히 영향을 받고 그 생각에 완전히 흡수가 돼 버렸던 그 패턴에서 이제 어떤 생각으로 내가 그 지금 여기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 지금을 구성하는 그 생각을 알아차려 보고 또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그 생각에 대한 또 다른 생각. 근데 이 생각이 진짠가? 이 생각은 어디에서 올라왔지? 이 생각을 내가 왜 반응하고 믿고 있었지? 또 그것에 대한 생각. 그래서 계속
그 생각에 대한 탐구를 하는 거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음 사실 지금 명상을 하면서 또 알아차려진 부분, 깨어난 부분을 공유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생각 때문에 경험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뜰 수 있었던 게 '내일 아침에 일어나야지.'라는 생각 때문이 아니거든요. 물론 '내일은 6 시에 일어나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저절로 아침에 깨어나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하루도 사라지고 있죠. 매 순간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저절로 주어지는 삶의 안에서, 그리고 그 생각 없이도 이미 계속되고 있는 그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요. '내가 하루를 산다. 내가 하루를 만든다.' 아니면 뭐 '오늘을 잘 살자. 오늘 뿌듯하게 살자. 오늘을 허투루 보내지 말자.' 그런데 그 생각이 없어도 지금 이 순간이 이렇게 경험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생각이 아무 힘을 발휘하고 있지 않다는 걸 내가 알 수 있으면 어떨까요? 정말로 이 하루를 잘 살아야 한다는 그 생각이 없다면. 왜냐하면 그 생각이 없어도 지금의 하루는 주어지니까. 오늘 하루는 주어지고 정확하게는 지금 이 순간이 주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나한테 주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얻으려고 아무 애쓸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진짜로 얻으려고 하는 건 어떤 생각을 얻으려고 하죠. 성공했다는 생각, 기쁘다는 생각, 슬프다는 생각, 아니면 뭐 잘하고 있다는 생각. 어떤 그 생각으로부터의 안도감을 얻기 위해서 계속 생각으로 지금을 살거든요. 이게 정말로, 정말로 간단하고 쉬운, 그러면서도 굉장히 다른 큰 차이, 정말 큰 차이예요. 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누구랑 수다를 떠는데 누가 "너는 다 좋은데 이건 좀 별로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반응이 바로 느껴질 거예요. 짜증 나기도 하고, 아니면 누구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고, 내 안에서 어떤 느낌이 느껴지나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이 예시를 든 건 제가 그 말에 '기분 나쁠 수 있겠다.' 어 는 판단해서 이 예시를 들고 있는데, "넌 다 좋은데 이거 하나는 별로야." 그 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올라온다면, 특히 불편한 반응, 괴로운 반응, 아주 약간의 짜증도 우리는 괴롭거든요. 그거는 정말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아, 이 정도 불편함은 괜찮지.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쪼끔만 편해지는 걸로 충분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편안하거나 불편한 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불편한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합리화를 자꾸만 내려놓고 아주 약간의 짜증, 아주 약간의 불편함도 우리가 감지를 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어
"다 좋은데 너 이거 하나는 별로야." 그 말에 불편한 느낌이 느껴졌을 때 그 불편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거는 장담할 수 있는데 생각에서 와요. 불편함은 생각에서 와요.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에고, 내 머리, 생각으로 정의 내리는 그 이야기, 머릿속 이야기들은 그거는 잘못된 말이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에 대한 그 생각 때문에 '그 말은 잘못된 거야. 그 말은 안 좋은 거야. 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 쟤는 저런 말 할 자격이 없어.' 이 생각이 그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해석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괴로움이 오거든요. 이거는 일상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진짠가 어 정말로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걸 존중해 주세요. 그렇지만 선택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은 열어 두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계속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나를 영향받도록 둘 것인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 감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주어 줄 것인지,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한번 탐구해 볼 수 있겠죠? 그 말이 만약에 잘못됐다, 나쁘다, 어떻다 판단하고 평가하는 생각 때문에 거기에서 괴로움이 온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때,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때 그때부터 또 조금씩 더 탐구를 해 보시면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런 말을 하면 안 돼.'라는 생각에서 괴로움이 온다는 걸 내가 알 수 있다면 그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생각이 있고 '나는 그 생각을 믿고 있었어.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있는 그대로의 그 상황이 나한텐 불편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내가 괴로워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생각 저런 말은 해서는 안 돼.'라는 생각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지금 여기에서 그걸 알아차리고 어 만약에 그 생각이 없다면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저 따위 말을 해선 안 돼.'라는 생각이 없다면 있는 그대로의 이것이 어떻게 보일까요? 어떻게 경험될까요? 여기에서도 강요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을 알아차려 보고 그 생각에 내가 부여하고 있던 힘을 계속 부여할 것인지 부여하지 않을 것인지 그걸 선택해 보자. 우리한텐 그건 선택할 힘이 있다는 걸 자꾸만 자각해 가고 내가 어떤 걸 선택하길 원하는지 정말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믿고 있을 때 괴로움이 있어. 왜냐하면 이 상황,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니까. 근데 그렇게 괴로움이 느껴질 때 내가 그 생각을 계속 맞다고 "맞아. 그 생각이 맞아. 이 말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라고 하는 그 힘을 빼서 그 생각에 더 이상 생명력을 불어넣지 않을 때 그 생각이 없이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느껴질까? 나한테 한번 솔직해 보세요. 물론 머릿속에서는 '아 그래도 그런 말 하면 안 돼.'라고 계속 또 다른 생각이 붙잡으려고 할 건데 그건 그거대로 알아차려 보고 내 마음에서 진실하게 느껴지나 그 말이 어떻게 그 생각이 없을 때 그 상황을 보는 것과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라는 생각으로 그 상황을 보는 것과 나한테 어떻게 진실하게 느껴지는지 어떨 때 가슴이 열리는지 또 지금 '돈이 없으면 안 돼. 돈을 벌어야 돼.'라는 생각으로 이 순간을 경험한다면 어떨까요?
사실일 수 있어요. 통장에 10만 원이 있어요. 근데 그 10만 원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10만 원밖에 없어.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그 통장을 볼 때, 그 잔액을 볼 때 '돈이 없으면 안 돼. 가난하면 안 돼. 10만 원밖에 없으면 안 돼.' 라는 생각으로 그 잔액을 볼 때에는 분명히 어떠한 괴로움이 올라올 거예요. 초조하거나 조바심이 나거나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막막하거나 또 화나거나. 여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이 맞다 틀리다를 구분하자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돈이 있어야지, 돈은 우리한테 필요한 건데, 이런 이 개념에 대한 옳고 그름이 아니고, 그리고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돈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말 유용한 도구이고 정말 유용한 조건이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지금 괴로움을 느낄 것인가 자유로울 것인가, 오직 그것뿐이거든요. 지금 편안할 것인가 불편할 것인가. 그러니까 내 안에서의 평화, 그리고 이제 다들 이해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미래도 언제나 지금 이 순간으로 경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으로 항상 나를 경험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항상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머릿속 생각으로 삶을 경험하기 때문에 삶이 항상 어렵고 불편하고 아주 잠깐 짧은 기쁨 이후에 또다시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이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저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이 목적이 뭐 부자가 안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계속 가난을 지속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나의 편안함을 선택할 수 있는가? 내가 불편하다면 그것들을 놓아 버릴 수 있는 어떤 생각에서 오는지 알아차리고 그 생각을 놓아 버릴 수 있는가? 이 나의 자유로움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이니까, '가난하면 안 돼. 통장에 10만 원밖에 없으면 안 돼.' 라는 생각으로 그 잔액을 볼 때 괴로움이 느껴져요. 그럼 그 괴로움을 느끼는 생각, 10만 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면 안 돼.'라는 생각에서부터, 이 거리감에서부터가 괴로움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그 괴로움을 만드는 생각, 이 생각이 없이 그 잔액을 본다면 느낌이 어떨까요? 가슴 안쪽으로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생각으로 해석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나한테 어떻게 느껴지나 살펴보세요. 우리는 실제로 그 금전적인 가난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가난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천억이 있어도 뭐 자살을 선택하거나, 내가 학생 때보다 지금 분명히 더 쓸 수 있는 용돈이나 그런, 뭐 숫자적으로는 금액은 정말로 늘었는데도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결핍감이 정말로 부를 창조하는가? 정말로 어떤 성공으로 연결되는가? 헝그리 정신으로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그 생각을 믿을 때 지금의 나는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니까, 그 생각이 없을 때 내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생각이 생각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가난하고 지금 결핍감을 계속 느끼는데, 지금 이 순간이 미래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미래가 항상 지금 이 순간으로 경험되니까. 그럼 나는 오롯이 지금 이 순간
이 삶과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나. 계속 마음 가난하게 부를 창조하기 위해서 계속 결핍과 가난함을 경험하고 있어요. 돈을 벌고 싶어서 계속 여기에선 가난함과 결핍감을. 근데 계속 가난과 결핍감을 느끼면서 내가 그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풍요로움을 느끼길 기대하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네, 돈 벌면 가능할 거예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그래요. 생각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 제 안에서도 그렇거든요. 돈 벌면 만족하고 풍요로운 느낌 들지. 근데 그러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풍요로운 만족감을 느끼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뭔가를 얻어야만 내가 그 원하는 풍요로운 느낌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지금 이 순간을 버리고 미래에 원하는 모습을 위해서 달려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계속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뭘 하고 있냐면 계속 지금 이 순간의 부족함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 명상과 그리고 내면의 그 이야기와 부자 풍요의 법칙 책들이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잠재의식이라고 표현하면서 저도 똑같이 돈을 그리고 부자 어떤 성공을 쫓으면서 이 내면 마음 챙김을 같이 하게 됐는데 이 양쪽의 책을 따로 읽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부자가 되는 책에서도 그 잠재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난을 창조하고 결핍을 창조하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 여기에서 풍요와 행복 또 성취감 이 이미 가진 것을 느끼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표현해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끌어당길 수 있는 내가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풍요와 행복을 이미 가지고 있음을 오늘 읽은 문장에서도 "너희는 기도할 때 이미 받았다고 믿으라." 근데 인제 사람들은 "아니 가져야 느낄 수 있지. 내가 그게 돼야 느낄 수 있지." 이렇게 해서 계속 미래로 그 결과를 미루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야. 좋은 남자를 여자를 만나면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지금을 경험하니까 지금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전 그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명상하기 직전까지도 괴로웠어요. 근데 명상을 하면서 어 알아차리게 됐고 그 생각이 없이 '내가 지금을 경험한다면 어떨까?' 가난하다는 생각 없이, 가난하면 안 된다는 생각 없이, '통장에 10만 원만 있으면 안 돼.'라는 생각 없이 이 순간을 경험한다면 정말로 부족하고 결핍감이 느껴질까? 이미 주어진 풍요로움과 이미 주어진 이 삶의 아름다움, 호흡하는 데에 그 소리를 듣는 데에 내 몸을 움직이고 지금 이 삶을 이 순간을 사는 데에 이 생명력을 위해서 어떤 것도 돈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모든 게 다 주어지잖아요. 오늘 아침에 조깅을 하면서 같이 조깅하셨던 대표님이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렇게 아침에 조깅을 할 때 이 아침의 햇살이나 느낌, 뭐 새소리, 풍경, 하늘, 구름 모든 게 다 무상이라고, 모든 게 다 공짜라고, 진짜로 공짜로 주어지고 있는 삶이거든요. 근데 어떤 생각을 믿어서 이 전체를 의식하지 못하고 그 전체 안에 어 어떤 생각 하나만으로 그 전체를 경험할 때, 그러니까 그 색안경 안에서 전체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 각자 개개인이 괴롭다고 느껴요.
본인이 내가 지금 삶에 공짜로 정말 사라지고 있다는 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넓은 사랑, 전체적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 하나에 갇혀서 '가난하면 안 돼. 미움받으면 안 돼. 실패하면 안 돼. 살찌면 안 돼.' 이런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 생각을 믿고 있다는 걸 우린 알아차릴 수 있고 그 생각에 대해서 의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의식의 힘을 통해서 이 생각이 나한테 진실한가 물어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 생각이 없이 생각을 놓아 버릴 수 있는가? 그 생각을 붙잡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할 때 어떻게 느껴지는가? 그것을 나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쪼금 더 실용적인 예를 들어 보자면 제가 지금 명상을 하면서 만약에 지금 이 생각이 없다면 나는 여기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지금 이 생각이 없다면 지금은 어떻게 느껴질까? 지금 이 명상을 하면서 그 연습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명료해졌어요. 생각이 없이도 지금 여기 나라는 이 존재감이 언제나 경험되고 있구나. 명상을 할 때 정말 많은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부분이 그래요. '생각하면 안 돼. 생각이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생각을 멈출 수 있지?' 만약에 이 생각이 없다면 생각이 많은 건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이 계속 떠오르고 있는 건 우리가 알아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많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면 안 돼.'라는 생각이 없다면 그렇게 지금을 경험한다면 '그냥 생각이 많이 떠오르는구나.' 그냥 생각이 생각으로 보이겠죠? 괴로움 없이? 근데 '생각이 많으면 안 돼.'라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요. 혹시 얼마나 명료한지 느껴지세요? 내가 명상을 안내하면서 사람들한테 명상을 안내하고 있는데 '나도 참 생각이 많네. 근데 생각이 많으면 안 돼. 왜냐면 난 생각을 멈추는 법을 알려주는 거니까.' 이 생각이 없이 명상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렇게 많은 생각이 떠오르는 나를 잘못됐다고 말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또 같이 명상을 내가 안내하는 안내자로서 안내자라는 생각이 없다면. 그래서 그 명상을 안내하는 사람이라는 캐릭터에 맞춰지는 어떤 조건들 뭐 생각을 적어야 한다. 평온해야 한다. 잘해야 한다. 아니면 뭐 말을 쉽게 해야 한다. 이 이 다양하게 따라오는 그 정체성에 어떤 걸 부여하기 위한 조건들이 없다면 그럼 그냥 이대로 나오는 대로 안내하는 거죠. 잘못될까 봐 걱정하지 않고 누가 나를 싫어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명상을 잘 못하는 걸까 봐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것 자체가 명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없다면 '생각이 많으면 안 돼.'라는 생각이 없이 그 많은 생각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냥 생각이 많은 것뿐인 거죠. 있는 그대로를 그때부터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많으면 안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이 많이 떠오르고 있는 나를 계속 경험할 때에는 부족하게 느껴지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괴로움, 그 불편함을 계속 선택할 건가? 그건 이제 나한테 달려 있죠. 그리고 저의 이런 경험을 나누는 걸 통해서
이 말이 정답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만 할 수 있어요. 이 여정은 나만 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야 이거 진짜 좋아. 이 내 말을 들으면 너도 괜찮아질 거야."라는 거는 사실은 어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말이죠. "내 말을 들어서 네가 괜찮아질 거야."라고 "내 말을 들으면 네가 행복해질 거야."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어요. "야 엄마 말대로 해. 야 아빠 말대로 해. 이게 엄마 아빠가 뭐가 좋은 건지 알아서 그래." 아니면 뭐 주변에서도 "야 거기 불편해.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말 믿어. 내가 알아." 각자의 진실은 각자만이 알아요. 근데 공통된 진실이 하나 있죠. 생각으로부터 괴로움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리고 생각으로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지금에 대한 부족감과 결핍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 그리고 각자 다른 경험이나 다른 과정 안에서 이것들을 적용해 볼 거지만 우리가 인류 전체가 우리 전체가 하나인 이유는 모두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래서 생각으로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그 알아차림으로써 이 생각이 지금 이 생각으로 내가 이걸 경험하고 있었구나.' 알아차리고 그 생각이 없이 그저 지금을 경험할 하는 힘. 그래서 각자 자신의 그 내면에서 자유로워지는, 이 몸이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의 의식에서 나 이 몸도 의식되고 소리도 의식되고 주변의 모든 것들도 의식되는 그 하나의 의식 안에 우리가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관계는 없고요. 이 말이 궁금하시다면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쪼금 더 탐구해 보셔도 좋고, 이 말에서 어떤 울림이 있거나 어떤 스치듯이 힌트처럼 느껴지는 어떤 느낌이 있다면 또 이 이야기를 따라가 보셔도 좋고, 그거는 이제 각자에 따라 다르지만 각자의 여정에 따라 다르지만 우선 다른 사람이 바뀌어야만, 그리고 내 조건이 바뀌어야만 내가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결국엔 나를 행복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잖아요. 나를 불행하게 하고 제한하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이 진실한가? 진실하지 않게 느껴진다면 그 생각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나?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생각 없이 지금을 경험할 때 지금 이 순간이 어떻게 달라지게 느껴지는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색안경을 벗을 때 정말 지금 이 순간에 깨어나는, 내 생각으로부터 경험하지 않고 그 생각이 없이도 이미 여기가 경험되고 있다는 걸.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계속 결핍감과 부족감을 느끼던 것을 이미 충분함과 만족감, 어떤 것도 부족함 없이 이 순간이 완전하다는 그 내면의 자유로움으로, 그리고 내 원래의 존재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지금 하면서 정말 강하게 경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읽었던 그 수많은 책들과 수많은 이야기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였는지 제가 너무 명료해졌거든요. 이건 어떤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인식되는 알아차림.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음 제가 남편이랑 뭔가 얘기할 때 확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어요. 어
어제 같은 경우에 어 뭐 예를 들어서 "너 다른 사람 말을 더 쉽게 해. 말을 더 쉽게 해야 될 것 같아. 네 말이 너무 어려워." 그때 민지 님도 피드백을 주셨죠. 근데 민지 님이 피드백 줄 때와 남편이 저한테 피드백 줄 때 느낌이 진짜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남편한테는 더 큰 저항이 있어요. "아 뭔데?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냐하면 이 관계가 그 생각 안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더 중요성이 높고 내가 더 이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다거나 아니면 더 뭔가 인정받고 싶다거나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크면 클수록 더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더 생각으로부터 자기를 가두거든요. 저한테 "네 말 너무 어려워." 근데 제가 막 짜증이 났어요. "내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네가 못 알아듣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해 볼게요. 이렇게 생각을 알아차리면 그냥 웃음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그 삐져 있는 어떤 생각이 이야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너나 잘해.' 이런 생각이 따라오는데 이제 그런 감정적인 생각 말고 더 깊은 차원에서 저한테 "너 말 너무 어려워."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나한테 "어렵다고 판 평가하면 안 돼. 저 사람은 나를 평가하면 안 돼."라는 생각이 있다고 해 볼게요. 나를 평가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는 나는 평가당했잖아요. 그니까 어때요? 완전 화나죠. 완전 기분 나쁘고 '나를 평가해? 네가 뭔데?' 막 이렇게 이제 따라오는 화나는 이야기들이 생겨요. 근데 이제 그 불수적으로 따라오는 생각들 말고 이것에 맞서는 생각을 한번 살펴볼게요. "너 말이 많아. 평가당했어요. 평가했어요. 평가받으면 안 돼. 평가당하면 안 돼. 평가하면 안 돼."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생각으로 이걸 경험하기 때문에 '평가하면 안 돼.'라는 생각으로 그 말을 들었을 땐 분명히 평가받았어. 분명히 평가당했어. 그래서 기분이 나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사람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괴롭냐, 괴롭지 않냐. 편안하냐, 편안하지 않냐. 자유롭냐, 자유롭지 않냐. 근데 저는 괴로웠고 자유롭지 않았고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생각으로부터 내가 여기에 반응을 했나 살펴봤죠. 그랬더니 '평가하면 안 돼.'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평가하면 안 돼.'라는 생각으로 이 말을 들으니까 '난 분명히 평가당했어. 그래서 피해받았어. 난 평가받았어.' 약간 어 당하는 느낌? 이 사람이 나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고 나는 그 평가받은 것에 막 뭔가 학생이 된 입장처럼 근데 인제 이때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생각으로 붙잡고 있어서 지금을 경험할 때 괴롭고 자유롭지 않고 불편하다면 내가 이 생각을 놓아 버릴 수 있는가? 그 생각을 믿으면서 힘을 부여했던 걸 그 힘을 다시 거둬올 수 있는가?" 이거는 내가 선택을 하면 돼요. 왜냐면 힘은 이미 있거든요. 그럼 내가 그 생각 없이 '평가하면 안 돼. 누가 나를 평가하면 안 돼. 특히 안 좋은 평가를 하면 안 돼.'라는 생각이 없이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니까 그걸 다르게 해석하는 이 생각, 내 안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그 생각은 그냥 떠올랐지만 내가 힘을 부여하지 않고 '아 그런 생각이 떠올랐구나.' 근데 그 생각 없이 이 순간을 내가 볼 수 있다면 안 좋은 평가를 하면 안 돼라는 생각 없이 그 말을 마주했을 때 그 상황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은 내 말이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내 말이 진짜 어려운가? 이건 나중 문제고 그 사람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어쩌면 그 안에 있는 정말 나를 위한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죠.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평가했다고 나는 느꼈고 그래서 나를 방어하고 싶어서 "나 말 어렵게 안 하거든." 오빠만 그렇게 느낀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좋대. 이런 식으로 이 입장을 이 생각을 방어하려고 했던 에너지를 쓰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오히려 그래서 거기 안에서 기회가 발견될 수 있죠. 조금 단어를 바꿔 봐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내 입장을 더 이상 고집 부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을 바꿔 봐도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바꾸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결국에 그 상황에서 '나를 평가하면 안 돼.'라는 생각으로 그걸 바라볼 때에는 난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공격받는 느낌. 그러니까 나를 방어하는 데에 에너지를 쓰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 또 이 사람을 공격하는 데에 에너지를 쓰게 되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서로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서로의 생각 안에서 기분이 상하고 서로의 생각 안에서 공격하고. 근데 이 생각 없이 '평가받으면 안 돼.'라는 생각이 없이 이 상황을 본다면 어떨까? 나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첫 번째로 그냥 느낀 걸 말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피드백해 주는 사람, 또 어떤 한편으로는 내가 느낀 것을 나처럼 나만큼이나 고집하는 사람. 그래서 그거에 대해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왜냐면 본인도 짜증 내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그 있는 그대로가 보이고 거기에는 네 잘못도 내 잘못도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아 내가 생각을 붙잡고 있어서 괴로웠던 것처럼 저 사람도 자기의 생각 안에서 괴로울 수 있겠구나.' 또 알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나를 상처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본인도 본인 생각 안에서 괴로울 수 있겠다, 나처럼. 그런데 그 사람의 괴로움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괴로운지 안 괴로운지 모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저한테 짜증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짜증이 이 사람의 괴로움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괴로움 안에서 그걸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면서 자꾸 "너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을 때 그래서 서로 짜증 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거든. 안 어렵거든." 그러면 "아니 어려울 수도 있지. 그러니까 가볍게 바꿔보면 되지." 이렇게 막 서로 싸우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과 자기 자신 그거에 대한 자기의 생각 이거 안에서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이 느껴지고 그 사람도 그걸 원해서가 아니고 어떤 생각에 계속 붙잡혀 가느라고 안 하고 싶은 말이지만 정말 필요하지 않은 말이지만 자기가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는 말이 아니지만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생각의 패턴이 내 안에 분명히 똑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나는 그 사람을 바꿀 필요가 없이 내 안에서 이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상황을 바라보는 괴롭게 만드는 생각. 그러면 그 생각에서 힘을 빼고 그 생각이 없이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면 '음 그 사람도 그 안에서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 주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그 말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구나.' 누구는 나한테 어렵다고 말할 수 있고 누구는 나한테 쉽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정말 그냥 반응일 뿐인데 내가 그 반응 하나하나마다 또다시 반응을 하는, 그러니까 바깥의 그 반응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자유롭지 않은 이렇게 순서가 뒤바뀐 그 관계를 내 안에서 끊어낼 수 있는 거죠. 아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 내가 그런 피드백을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 안에 달려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로 자유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그래서 이 짜증나는 그것이 한 번에 사라지진 않았거든요. 계속 내 머릿속에서 계속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들다. 내가 막 계속 이렇게 평가받는 게 힘들다. 내가 진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막 머릿속에서 계속 이런 생각들이 혼잣말로. 그럼 결국에는 '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나를 평가하면 안 돼.'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안에서 계속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평가하고 있죠. '아 그때 이렇게 말할 걸. 왜 그렇게 말해 가지고.' 이 또 다른 생각, '평가하면 안 된다.'를 그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서 사실은 계속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불편한 거거든요. '저 사람은 잘 됐어. 잘못 말했어. 뭐 나빴어. 틀렸어.' 이런 것도 다 평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내 안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나를 평가하고 상대방을 평가하고 이 상황을 평가하고 그래서 더 막 내 맘에 들게 바꾸려고 하고 결국에는 그냥 계속 그 생각 안에서 '평가하면 안 돼.'라는 그 생각 안에서 사실은 계속 내가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계속 '아 이 평가하면 안 돼.'라는 생각이 없이 그냥 뭐 남편에 대한 여러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구나. 근데 그 화나는 말들은 내 말이 아니에요. 생각이 계속 연달아서 폭파하듯이 계속 연쇄작용으로 생각은 계속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데 내가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아 그 생각을 따라가면서 '맞아. 그렇게 어쩌고저쩌고 하면 안 됐는데.' 하면서 여기에서 계속 짜증과 화를 내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그리고 분명히 그 일은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 과거를 계속 회상하면서 생각으로 반복하면서 반복 학습을 하고 그 반복적인 불편한 자극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를 자꾸 자각하면서 지금 이 순간 이 찰나가 지나면 전부 다 과거예요. 내가 의식하는 순간 과거가 돼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계속 끌어오르는 것도 결국엔 내가 하고 있어요. 5년 전의 일, 심지어는 출생의 어떤 상처들도 내가 계속 반복해서 생각으로. 그러니까 나랑 오빠랑 남편이랑 예를 들어 다툰 건 한 번이에요. 다툰 건 10분 전에 한 번인데 나는 10분 동안 계속 수백 번을 내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상상으로. 그래서 그 생각에 만들어내는 화 안에 있기 때문에 순간 하늘이 너무 맑게 예쁘게 펼쳐지는 거에서도 웃을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화난 사람이거든. 난 지금 아까 10분 전에 싸웠기 때문에 난 10분 동안 계속 화나 있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아직 화해 안 했잖아. 이렇게 계속 화를 붙잡고 있으면서 지금 이 순간에 웃을 수 있는 어떤 정말 이 예쁜 그 순간에도 웃지 못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우울할 수 있고 5년 동안 슬플 수 있고 5년 동안 무기력할 수 있죠. 근데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 체면이라는 게 없거든요. "야 너 웃다가 울면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들을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웃다가 울거든요. 또 울다가 웃어요. 왜냐하면 그 감정을 오래 붙잡고 있을 생각을 만들어내지 않거든요, 아이들은. 그래서 엄마한테 막 쟤가 막 어쩌고 저쩌고 나한테 때렸어." 울다가 사탕이 눈에 보이면 '어 사탕이다.' 바로 집어 먹으면서 '아 맛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어린아이이고 순진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정말 지혜롭고 그냥 그때의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은 지나가거든요. 분명히 화는 수그러드는데 생각으로 수십 번 수백 번 내 머릿속에서 싸우면서 그 감정을 계속 지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아이들은 그러지 않죠. 애가 나를 때렸다고 해서 '저 애는 나를 때리면 안 돼.'로 괴로운 게 아니고 그냥 정말 맞았다는 거에 슬픈 거거든요, 아파서. 그 아픔 자체에 진짜 직접 경험되는 그것에 슬픈 거지 이 애한테 배신감을 느끼고 내 친구한테 미움을 느끼고 고통을 느껴서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그런 아이들도 있고 뭐 쪼금씩 자라면서 점점 그런 것들이 생기지만 원래의 상태 그 감정이 언제나 자유롭게 바뀔 수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생각으로 감정이 바뀌지 않게 붙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을 붙잡으면서 내가 계속 괴로워야 이걸 풀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화난 걸 내가 계속 인지해야 어떻게 해서 그런 화해를 하든 좀 더 얘기를 나누든 풀어 봐야지 이렇게 그게 그래야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건 상대와의 해결을 원하는 거고요. 그 상황의 어떤 조건의 해결을 원하는 거고 그 아이들의 원래의 상태에서는 상대의 뭔가가 필요 없이 저절로 내 안에서 용서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화가 느껴졌고 나는 그 화를 느꼈고 화는 사라졌으니까. 그럼 그다음엔 사탕을 보는 기쁨이 오고 그 기쁨을 경험하고 그 기쁨을 충분히 느끼고 이렇게 빠른 감정의 회전이 되는 이유가 생각으로 감정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싸우고 나서 정확하게는 싸운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내 기분이 상했을 때에는 이렇게 감정 전환이 빠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으로 계속 나는 머릿속에서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보면 짜증나. 같이 있는 거 이 자체가 미워. 이 시간이 싫어. '아 괜히 같이 나왔다.' 이 계속 생각으로 같이 있는 시간 정말 그 소중한 시간을 내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생각 없이 이 사람을 봤을 때 '내가 정말 같이 있기 싫은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같이 있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행복하고 정말 기쁜 순간이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얘기들도 막 했었는데 어떤 불편한 감정 하나가 딱 올라왔을 때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 이렇게 말이 안 통하면 안 되지.' 그렇게 그 상황을 보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말이 안 통하는 그 답답함,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이 사람이랑 분리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 뭐 여러 가지가 따라오면서 실제 이 경험보다 실제 이 현재의 순간보다 더 불행하게 더 괴롭게 만들어가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모든 게 그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걸 내가 알 수 있을 때 이제 나를 괴롭게 하는 생각을 알아차리고 '내가 그 생각에 더 이상 힘을 불어넣지 않을 수 있나.' 한번 나한테 물어볼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한다면 그럼 그 생각이 없이 이 상황을 봤을 때 '이 상황은 어떤 건가?' 그러면 그 상황의 경험에 가슴이 열리게 돼요. 열리지 않아도 또 그럴 때에는 그 불편함을 내가 탐구해 가는 거죠. 아직 불편한데 뭐가 나를 불편하게 하지? 어떤 생각으로부터 이 불편함이 오지?' 그러면 그 순간 자체에는 어떤 문제가 없이 정말 그 평화, 정말 오직 그 사랑,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 배경에 깔려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내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이 밉고 그래서 이 사람이랑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상상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딱 사라지는 순간 그 생각에 더 이상 내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생각이 생각일 뿐이고 나는 그 생각을 없이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엄청난 사랑이 느껴져요. 그러면 아는 거죠. '아 내 생각으로 이 사람을 오해했을 뿐이고 그 생각이 없다면 내 안에서는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사랑이 느껴지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막 "나 삐졌어."라는 걸 티내기 위해서 그 삐졌다는 생각을 계속 고집하기 위해서 손도 안 잡고 날 잡으려고 하면 탁 밀치고 그런 그 생각으로부터 나온 불편한 행동들, 단절시키는 행동, 분리시키는 행동에서 그렇게 하면서도 분명히 편안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나도 손 잡기 원해요. 잡고 싶어요. 근데 그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걸 잡아 버리면 '저 사람 미워.'라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하니까. 그 생각이 인정받지 못하니까. 근데 그 생각은 정말 나의 인정을 바라는 어떤 집착의 생각들인데, 내가 그 생각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정확하게는 인정을 하고 그 생각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그 생각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 미워.'라는 생각이 있을 땐 손도 잡기 싫어. 근데 '저 사람 미워.'라는 생각 없이 '이 사람을 봤을 땐 어떻지?' 그럼 저절로 느껴져요, 어떻게 할지. 그럼 저는 손을 잡고 싶더라고요. 그 가치 있는 시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어떤 외부의 조건 없이, 어떤 필요한 것도 없이 내 안에서 이렇게 저절로 전환되어지고 '저절로 바뀔 수 있구나. 저절로 이 순간에 가슴을 열 수 있구나.' 그래서 절제하는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적인 사랑,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냥 무한한 사랑, 정말 솟아나오는 사랑, 어떻게 보면 온화함, 평화로움, 이 느낄 수 있다면, 그 상태로 나를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걸 얻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믿는 거고, 그걸 얻기 위해서 다정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믿는 건데, 그것 없이 평화롭고 그것 없이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럼 난 이제 그것들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고,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서 충분함과 사랑과 풍요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 풍요로움과 충분함과 사랑이 또 끌려오는 거예요.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알게 된 거. 그래서 오늘 알게 된 거를 저도 계속 적용해 보면서 또 내일도 나눠 보고, 이렇게 계속 제 의식 안에서도 되게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제가 나눠 볼게요. 음. 언제나 이 삶의 여정, 삶의 순간들은 어떤 도전을 가지고 올 거고, 어떤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때가 진짜 기회라는 말이, 그래야만 내가 어떤 생각으로부터 이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으로부터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이 알려주는 건, 이 그 생각을 믿고 있던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 어떤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그런 괴로움이나 불편함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히려 그 괴로움에 가슴을 활짝 열고 "환영하라."는 문장과 말이 되게 와닿는 요즘이에요. 남 탓을 할 때, 그리고 상황이나 사회 탓을 할 때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지는지 느껴보세요. 그 탓을 하기 위해서는 미워해야 하고, 혐오해야 하고, 싫어해야 하고, 끔찍해해야 하고, 공격해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방어해야 할 것 같죠. 공격과 방어는 세트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트의 생각 속에 붙잡혀 있으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지는지, '저 사람 나한테 뭘 뺏어갈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들 때 여기에서 얼마나 가난해지고 궁핍해지는지, 얼마나 쪼그라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그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 내 마음을 풍요롭게, 편안하게, 충분하게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가슴이 활짝 열리고 일어나거나 주어지는 일에 싸우지 않고, 그것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발견하고 나의 진짜 힘, 자유로움, 편안함, 사랑, 이것으로 살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위해서 사실은 어 계속 찾아 헤매고 있지만,
저는 더 이상 찾아 헤매지 않기로 결심한 거고, 그렇게 결심하면서 그 상태로 삶을 경험하는 분들의 이야기들, 뭐 책들을 계속 읽고 거기에서 내 마음에 울림이 있으면 어떤 그 직감에서부터 따라해 보고 적용해 보고 탐구해 보고. 근데 이 과정이 사실은 정말 길고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고 다른 데에서 답이 없다는 것에 절망할 수도 있고, 그럼 오롯이 나한테 달렸다는 건데 나는 지금 너무 힘든데 이것에서 또 괴로움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잠깐 또 밖으로 뭔가를 찾아 헤매다가 우리가 자꾸만 알게 돼요. 밖에서 절대 구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바깥에서의 괴로움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걸 마주할 용기가 필요한 거죠. 모든 것이 나한테 달려 있다는 걸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그렇게 하면 내가 이제 어떤 것도 탓할 수 없게 되고 오롯이 내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미리 경험하지도 않고 생각이 먼저 판단하는 거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바깥에 무언가를 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유예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른 뭔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를 통제해야만 한다는 생각, 그것이 없다면, 그리고 오롯이 이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는데 그 선택의 방법을 우리가 까먹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그렇게 그 생각을 계속 끌고 가지 않고 금방금방 느껴지는 대로 느꼈던 그 시간을 우리가 이미 갖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기억을 해내는 그 연습. 그러기 위해선 인정해야 되는 거죠. 오롯이 내 안에 있구나. 이 모든 경험에 대한 경험들, 이 순간에 대한 경험들이 오롯이 나로부터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나로부터 끝나는구나. 그렇게 온전히 그것을 가지고 오는 용기, 그래서 내 내면을 마주할 용기, 누군가랑 티키타카 싸움 날 때 인제 머릿속에서 계속 '저 사람 저러면 안 되지.'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에너지를 나한테, 자책이 아니라 그저 알아차리는, 나를 알아차릴 때, 어떤 생각으로부터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지? 어떤 생각을 믿으면서 행동하고 있지? 어떤 생각이 나를 이렇게 반응하게 만들지? 어떤 생각이 괴로움을 만들지? 그럼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힘으로 그것들을, 바깥에 있던 시선을 안으로 가져오고, 그렇게 그 생각을 알아차리면서 이 생각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걸 안다면 이 생각을 내가, 그 생각에서 힘을 좀 풀어낼 수 있나? 그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나? 그 생각 없이 이 상황이나 이 사람, 이 순간을 볼 수 있나? 물어보고, 그게 안 되고 생각에 확 끌려가서 또 "네가 잘못한 거잖아."라고 말하고 싶다거나 이미 말했다면 또 그것도 인정하고. 왜냐하면 계속 차츰차츰 삶이 기회를 줄 거예요. 그때 이거 못 해본 적용하지 못해 본 것들을 또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또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결국에는 그 기회에 어떤 불편함이나 어떤 이 자각할 수 있는 순간들은 계속 이미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삶의 경험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더 움츠러들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꾸만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내가 나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한 기회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믿기 시작한다면, 이제 그것이 나한테 진실하다는 걸 알게 된다면 이제 삶의 어떤 경험들을 믿게 될 수 있고,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도 조금씩 사라지게 되고. 왜냐면 삶이 저절로 주어 줄 거니까. 나한테 줄 거니까. 그럼 내가 그 안에서 해야 될 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 자유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생각을 계속 고집할 것인가? 계속 이것에 대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역할은 그런 이제 용기 내신 분들, '내 안을 살펴봐야겠다.'고 용기 내신 분들에게
제가 하고 있는 것들도 나누고 저도 그걸 통해서 다시 또 용기를 얻고 우리가 이 과정을 해 나가는 게 어떤 눈으로 봤을 때에는 중요하지 않은 걸 쫓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일단 돈을 벌어야지. 일단 네가 바뀌어야지.'라고 하는 그 시선에서 생각이 또 계속 '아 진짜 그런가?' 자꾸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그 돌아가려는 습관에서 자꾸만 돌려오는 연습, 시선을 돌려오는 힘 그걸 같이 키워가는 그런 약간 치어리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역할이라고 저를 생각하고 있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주어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서 나의 성공, 나의 개인적인 어떤 인간적인 목표 달성 그건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저절로 되는 거고 어 인류 정말 뭐 거창하게 말하자면 인류, 또 거창하게 말하자면 어떤 사명. 저는 그렇게 저를 헌신하기로 계속해서 저도 마음을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쓰임이 정말 잘 쓰일 수 있도록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누군가의 응원하는 그 메시지를 나의 경험을 통해서 줄 수 있다는 거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주어지고 있고 저는 그 안에서의 저의 역할을 하고 삶에 되게 겸손해지는 그전에는 '내가 잘나서 성공할 거야. 내가 잘나서 돈 많이 벌 거야. 아니면 내가 잘나서 인정받을 거야.' 이런 식이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정말 선물로 따라오는 것들이고 더 큰 선물은 사실 내가 이 삶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걸 헌신할 수 있다는 거 그거인 것 같아요. 음. 근데 이 생각 이것에 대해서 또 생각은 계속 떠들기 때문에 저도 그 과정 안에 있죠. "야 너 진짜 남 좋은 소리 그만하고 너나 잘해." 이런 거. 근데 그 생각 없이 내가 지금을 볼 수 있다면 그 생각 없이 지금의 역할과 지금의 직업을 할 수 있다면 그럼 전 지금처럼 할 것 같아요. 지금처럼 해요. 편안하게, 우러나는 대로, 진실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뿌듯하게. 그렇게 하다가 또다시 "너나 잘해. 남들 챙기지 말고 네가 성공 먼저 해." 뭐 아니면 "돈부터 벌어." 이 생각으로 다시 괴로움이 느껴질 때 그땐 또다시 알아차리고 '돈 벌어야 돼.'라는 생각이 없다면 지금 이렇게 명상 안내하고 요가 안내하는 걸 어떻게 경험하게 될까? 그 생각이 없다면 지금의 나는 누구인가? '돈 벌어야 돼.'라는 생각이 없다면 그래도 돈은 벌릴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이 있어서 그 생각으로 자꾸만 나를 닥달해서 돈 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착각이거든요. 돈은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왔다가 나가고 그 언제나 변하는 흐름이고 그 흐름을 붙잡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만 그걸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들어오고 나가는 거 안에서 나는 그 생각을 붙잡고 있느라 혼자 괴로울 뿐이죠. 근데 '돈 벌어야 돼.'라는 생각이 없다면 여기에서 굉장한 두려움이 올라오거든요. 인정받지 못할까 봐. 막 싸울까 봐 남편이랑도 싸우고 누구랑도 싸우고 나 스스로도 '진짜 이 생각 없이도 돈 벌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지금 막 올라와요. 느껴져요. 이 생각들이 올라와요. 그럼 그것들을 충분히 느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없이 내가 이 생각을 붙잡고 있을 때 '나는 돈 벌어야 돼.' 이 생각을 붙잡고 있을 만한 이유, 편안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고 근데 온갖 스트레스를 받는 거 밖에 없거든요. 내가 이 생각을 붙잡고 있으려면 스트레스밖에 없어요. 계속 부족하고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이 생각 없이 지금의 나를 본다면 그럼 진심을 다하고 있고 우러나는 걸 즐기고 있고 나를 통해 표현되는 걸 허용하고 있는 사람. 그냥 그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잘 몰랐던 정말 그 충만한 저절로 막 샘솟는 그 사랑의 힘을 느끼고 있는 그냥 그것뿐이에요. '내 몸무게가 40 킬로여야 돼.'라는 생각 없이 내 몸을 볼 수 있다면 그럼 지금의 몸일 뿐일 거예요. '내 코가 어떻게 어떻게 생겨야 돼.'라는 생각 없이 지금의 코를 볼 수 있다면 그 안에서의 나름의 귀여운 그리고 내 얼굴에 어떤 잘 맞는 비율 '그냥 이대로 있어도 되는구나.' 뭐 성형 수술을 하거나 안 하거나는 둘째 문제고 그냥 그 생각 없이 나를 볼 수 있을 때 어떤가. 이 생각 없이 상대방을 볼 수 있을 땐 어떤가. 어떤 생각 없이 지금 이 상황을 볼 때 어떤가. 우리는 생각으로 괴롭고 이 생각 때문에 괴롭고 이 생각으로부터 그래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떠어떠해야 돼.'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있는 그대로의 상황이 아니고 이 생각에서 이걸 보기 때문에 괴로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순간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생각, 붙잡고 있는 생각, 내가 엄청나게 힘을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생각이 진실인가를 살펴보고 그 생각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면, 느낄 수 있다면 그럼 그 진실이 아닌 가짜 생각들을 조금씩 조금씩 덜어내면서 지금 이 순간에 진실해지는 거죠. 막간으로 하나만 더 해 보자면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지금은 굉장히 편안한데 그전에 편안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말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해야 돼. 내가 말해야 돼.'라는 생각이 있을 때에는 이 침묵이 편안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말해야 돼.'라는 생각이 없이 지금 이 침묵하는 상황을 경험한다면 어떨까요? 말하고 있지 않는 이 순간에 대해서 '말해야 돼.'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그대로 괜찮아져요. 생각으로부터 생각 때문에 괴롭고 그 생각 덕분에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웠다가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이런 말이 있대요. 어 "나는 너희에게 고통을 알려줄 수 있다. 그리고 어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 근데 이걸 생각으로 바꿔보면 생각이 고통을 만들 수 있고 생각이 자유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신기한 게
내가 들어갔던 그 생각으로만 그대로 나오기만 한다면 내가 동굴로 들어갔어. 깜깜하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막 무섭고 한 동굴로 들어간 그 입구. 그게 사실 출구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입구로 내가 들어갔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동굴 속에서 헤매요. 촛불이 있으면 좀 환해질 것 같아. 옆에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 그 동굴 안에서 그나마 괜찮은 상황을 만들려고 애쓰거든요. 근데 내가 동굴에 들어갔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래서 내가 동굴 속에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쪼끔이나마 나아지려고 뭐 푹신한 이불을 찾거나 촛불을 켜는 게 행복이 기쁨이 아니고 정말 그 동굴 자체에서 빠져나오는 게 완전한 기쁨이라면 완전한 자유라면 내가 '아이 이 정도 불편한 건 괜찮아.'라고 그 얽매여 있는 그 안에서 완전히 나올 수 있다면 그러면 들어간 입구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 입구를 의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각이 아니고 생각이 떠오르는 그것들을 의식할 수 있는 알아차림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그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했죠. 어떤 생각 속으로 빠졌는지, 어떤 생각 안에 들어갔는지. 그때는 몰랐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 이 동굴에 이 정도 깜깜하고 와 그나마 촛불 하나 찾아서 약간 밝아졌는데 이걸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자연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동굴에 들어가기 이전에 환하고 모든 것이 자유롭고 모든 것이 기쁘고 완전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 생각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만 까먹은 거예요. 그럼 그 생각 속에서 '아 이 정도 어찌저찌 살자.'라는 그것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고 그렇게 말했죠. "야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뭐 다 그렇게 살아." 다 그 비슷하게 믿고 그 동굴 안에서만 전전긍긍 촛불 꺼질까 봐 다시 어두워질까 봐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더 나아 많은 촛불을 찾으려고 그래서 더 많이 밝히려고 애썼는데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이 전체의 그 과정을 알게 됐을 때 빠져나오기만 하면 근데 그 입구와 출구는 같은 곳. 내가 들어갔던 생각에서부터 내가 그 생각으로 나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어떠한 생각 없이 오롯이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할 수 있을 때 그게 요가에서 말하는 사마티 궁극의 상태이기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극락이라고도 하고 천국이라고도 하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성경 말씀에도 "천국은 이미 네 세상에 있다. 네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 설명해 주시는 거에서 그 구절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우린 찾아 헤매고 있죠, 바깥에서. 제가 지금 오늘 나눈 거 이렇게 알아차린 것들 저도 계속 적용해 보면서 또 제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제 경험 안에서 어떤 또 움직임들이나 새로운 알아차림이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 나눠 볼게요.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